안녕하세요. 채널 경남 아나운서 최민경입니다. 유영수가 만난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홍기 거창 군수님을 모시고 얼마 남지 않은 민선 5기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아보고 10월 24일부터 진행되는 거창 한마당 잔치의 준비 상황과 법조타운 건립 등 군정 주요 정책과 시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거창 군청을 이끄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래 군정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예, 아무래도 올해는 그 민선 5기를 어찌 보면 실질적인 마무리를 하면서 또 새로운 민선 6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선 작년에 수해가 났었던 남상이나 신원의 수해 복구에 완벽하게 해서 국민의 아픔을 없애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에 이제 올해 저희들이 산업단지 준공을 하니까 기업 유치에 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하고 있는 합천댐 상류지역 창포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시행 사업에 대해서 설계 마무리를 하는 그런 개념을 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근로사업장 준공가에서 장애인들 고용도 좀 창출도 시키고 여러 가지 현안적인 그런 사항들을 주로 하는 것으로 원래 군정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수해 복구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남상 신원에 수해 이번 데는? 예, 신원은 거의 끝이나 남상은 이제 산천 큰 하천 공사에 장기 소요되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공정이 조금 남아 있고 지금 산사태가 많아가지고 산사태 지구가 한 두세 곳 지구가 남아 있는데 10월 말이나 11월 되면은 완벽하게 다 끝이 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원래 마무리가 거의 다 될 것으로 그래 이제 생각하시네요. 예, 충분하게 다 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곧 거창 한마당 잔치가 있습니다. 예.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선보일 히든 카드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보시죠. 예, 아시다시피 우리 한마당 대역 축제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5가지 축제와 통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많이 높이고자 하는 그런 축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히든 카드라고 하면은 우선 이 한마음대 축제는 우리 국민 참여형 축제이기 때문에 거리 프레이드를 한 44개 팀, 읍면에서 학생들, 단체가 다 참여하는 한 1,100여 명이 참여되는 거리 프레이드, 거기는 또 육군 군항 때도 참여하기로 하고 그런 프레이드부터 시작해서 평생 학술 축제에 와서는 애들을 위한 댄스라든지 퀴즈 대회 여러 가지 다양한 소프트한 프로그램도 많이 넣고 특히 경남 FC를 제주도하고 팀하고 같이 하는 FC의 속에 홍명보 우리 축구 감독도 한번 같이 다 방문하겠다는 그런 팬사인회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도 있고 또 KBS의 출발 드림팀 녹화라든지 젊은이들을 위한 그리고 MBC의 또 인기 베스트 가요제 그것도 한 20여 명의 가수가 MBC가 주관을 해서 별도의 무대를 또 만들어서도 하고 또 전국 연날내기 대회라든지 또 우리 제보적으로 하는 음식 축제 또 김치 페스티벌 여러 가지 우리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히든 카드들을 많이 만들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과 마라톤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이번에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사과 마라톤이 전번 주까지 4,100여 명이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600여 명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마라톤 대회가 지방자치단체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로 가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 거창은 이번에 또 늘어나는 또 홍보하시는 최고인 관계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셔가지고 그래 실질적으로 할 때는 한 5,000여 분은 참여하지 않겠나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우리 채널 경남에서 사과 마라톤 홍보 광고를 혹시 TV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보니까 많이 광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타운이 거창 저자거리의 대화제입니다 지금. 예. 진행은 잘 돼가고 있는가요? 예, 법조타운을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저희들이 3만여 명 우리 군민의 서명을 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자고 한 사업입니다. 법원, 검찰처럼 옮기고 교정시설을 만들어서 하나의 타운을 해서 말 그대로 서부 경남의 행정도시에서
그 새로운 법조 타운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 그 기본 설계가 거의 끝이 나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아래 그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보상 실시하고 내년 봄까지 실시 설계 끝내고 그 보상과 함께 내년 하반기쯤에는 착수를 할 그런 계획이고, 법원 이전은 지금 내년도 그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내년에도 보상하면서 설계 끝나는 대로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무 문제 없이 체질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법조 타운을 우리가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 1차적인 어떤 우리 지역에서는 큰 이제 민원으로 할 수 있는 성산마을에 그 양계 그 축사로 인하는 그 어떤 냄새의 어떤 문제를 지역에서 좀 이렇게 머리 아파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지역을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도 좋아지고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그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의 어떤 그 인구 유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사가 2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한 1000억 정도의 공사기간의 경기 유발 효과도 있고, 또 1000여 명이 유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그 교부세 세입도 상당히 높아질 거라서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법조 타운이 예. 시작할 때 예. 실제 우리 그 청에서 가장 이걸 애를 많이 쓰신 분이 있다면은 뭐 이 자리에서 손을 꼽는다면 어떤 분이 계십니까? 아무튼 이런 어떤 그 정보의 개념은 우리 그 장애인 그 협회장 하시는 그 김덕선 그 회장께서 그 집안에 지인이 또 법무부에 계시고 이런 어떤 사항이나 말씀이 좀 계셔서 그 어떤 제가 정보 전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그런 좋은 말씀 해준 게 대해서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그 신성문 국회의원도 이렇게 많은 애를 썼습니까? 아이고, 신성무 국회의원 아니었으면 이 실제 어려웠습니다. 지금 그 대법원이나 법무부 갈 때마다 신성 국회의원님께서 대동하시고 또 지인들이 중앙부처에 많이 계셔가지고 모든 거 안내나 또 이런 미팅이나 이런 사항은 신성무 의원님이 밤낮 없이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루는 아주 국회의원과 지방 간의 어떤 역할이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그런 사회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또 준공이 되고 나면은 또 사실 그 면회 오는 사람이라든지 또 그 안에 뭐 또 일을 할 수 있는 뭐 시설이 생긴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죠. 예, 그 이제 유지관리, 뭐 조인관리나 여타 이러한 사항들을 다 지역에서 참여를 하고, 특히 그 식품 조달은 지역 농산물이 다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큰 소비처가 생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큰 그 교도소 문제는 지금 그 군수님이 딴 데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빠른 시간에 보상되고 빨리 좀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이제 뭐 국가하고 법무부하고 대법원하고 뭐 같이 맞춰서 저기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창의 모토는 창조도시입니다. 뭘 창조하겠다는 것인지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뭐 전국에 84개의 군 단위 지방 정부가 다 있는데 각 농촌 도시에 다 비슷한 그런 어떤 여건입니다. 그럼 우리 그 창은 문화적 여건이나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좀 빈약한 그런 상황에서 환경, 이거와 농산물, 이거 외에는 좀 큰 자원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또 어떤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그렇게 뭐 없다고 그대로만 살 것이냐, 그렇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있는 자원을 새롭게 브랜드화시키고 창조를 시켜서 그 자원을 크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정주 인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인구를 유입을 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잘 살아보는 그 창을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출마할 당시에 창조도시가 경쟁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출판 기념회도 했었습니다만도 그 내용에 우리 거창의 갈 길을 거의 많이 담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그동안에 스토리시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큰 틀의 스토리시티가 지금 가막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SLR 그 간척국 유치라든지 그 풍력단지 앞으로 할 그런 문제라든지 또 제일 크게 저희들이 야심차게 하고 있는 합천댐 상류지역 순천 정원박람회 규모가 30만 평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한 280억 투입되는 그런 또 스토리 만드는 거창 창포라는 이름으로 설계가 끝나가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고제 빼제 넘어가는 그 지역이 터널이 생기고 나면은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휴게소에를 매입을 해서 현재 매입을 원래 거의 다 했습니다만도 거기에다가 우리 그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겸 그 폐도를 이용한 봅슬레이 설치라든지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소프트웨어를 하고 연계되는 걸 만들어서 거창에 오면은 1박 2일, 2박 3일 체류를 하면서 즐겨가면서 지역 경제 입양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뭐 큰 틀의 창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수님은 뭐 실제로 공무원도 재직하셨고 또 공학 박사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예. 모든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거창 발전시켜 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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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취임사를 통해서 약속한 공약 중 실행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 공약을 한 것이 국민과 약속을 한 사항이 66건을 공약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공약이 실제 44건이고 그 당시 같은 후보자였던 양동인 후보자님과 그 강석진 후보자님의 공약 또 그 중에서 보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참 좋은 공약을 제시하셨다. 이것을 제 실무자 검토를 해서 22건을 더 추가를 했어요. 66건을 최종 공약을 약속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공약 전체다가 거의 이루어지고 단지 이제 한 공약이 지금 약간 이래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보훈단체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창업 개봉협회에 가면은 그 보훈단체 해관이 있습니다. 그 해관에 지금 그 너무 좁아가지고 우리 그 회원들에게 사용하시기에 매우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보훈단체 관계자분들과 좀 옮기시면 좋겠다. 그걸 좀 공약을 채택해야 했었는데 그 보훈단체 그 관계자분들께서 이 장소 위치를 선정하다가 조금 늦더라도 위치를 그 송정리 택지 조성 사업지구 안에 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 사업은 이제 원래 시작이 되고 나면은 내년에 땅을 사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전체의 공약이 다 이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 매니페스토 중앙에서 그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 A 학점을 받았고 또 경진대회 가서 원래 경주에서 그 공약 경진대회 있었는데 저희들이 우수군으로 선정도 받고 해서 국민과의 약속은 거의 100% 다 진행을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해관은 그 뭐 앞으로 건립한 그 공약에 뭐 들어가 있습니까? 장애인 해관보다는 장애인 사무실이 또 실제 열악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 근로사업장을 장애인하고 같이 이렇게 하겠다 했었는데 근로사업장만 별도로 가기 때문에 장애인들한 별도의 어떤 사무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차기에는 새롭게 좀 계획하려고 좀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수님 그 취임하시고 나서 그 우리 지금 보건소 이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군수님이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는 아주 잘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해 보십시오. 뭐 잘하고 어떤 개념보다도 지금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이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와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이 의료시설입니다. 의료기관인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위치적인 개념에서 상당히 불편한 그런 문제가 있고 주차 문제라든지 거기에다가 정신건강센터가 지금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계획을 했을 때 안 그래도 좁은데 같이 온다는 상황은 모습이 좀 맞지 않겠다. 그래서 의료시설도 좀 타원하면 좋겠다 해서 서경병원 쪽으로 옮기고 그 시설은 또 별도로 이용함으로써 의료에 이용하시는 중국 국민들도 좋아지고 시설도 또 타원화돼서 좋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계획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도로 저는 상당히 잘한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앞으로 옮기면 주차 시설도 한 100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죠? 예, 그 주차도 제 문제가 주차이기 때문에 주차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거는 뭐 현재로 봐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래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거창은 교육도시로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군에서는 어떤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국적으로 작은 지방 정부지만으로도 그림들을 거창하면은 이래 좀 이어낼 수 있는 게 우리 교육 브랜드 때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어느 지방 정부보다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금 그 정규 교육인 그 교육청 주관하는 그 입시 교육 외에 평생 학습 도시를 저희들이 2003년도 지정을 받아서
많은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외국어 특구 지정을 받아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복합적인 교육도시 기능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올해는 또 저희들이 여기에 인문학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뜨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인문학 도시로서 역할을 하자 해서 지금 인문학 도시도 주장안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18억 정도 교육에 교육청 예산 외에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예산에서 주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최고로 지금 앞서가면서 하고 있는 무상급식센터 운영에 한 7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를 아주 싸고 맛있게 지금 공급하는 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7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평생학습도시 쪽에도 저희들이 한 10한 2, 3억 정도 그리고 지금 그 외국어 특구 특히 이제 학생들을 위한 원어민 교사가 다른 지역은 한 5, 6명 정도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25명이나 있습니다. 여기는 한 10한 6억 정도 투자를 해서 실질적인 외국어에 대한 부담을 없게끔 애들한테 강구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장학 사업이라든지 또 양대학에 작지만도 또 시설 보수 지원 사업도 한 7억 정도 지원하고 해서 118억 정도 올해 지금 교육에 대해서 지금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눈에 확 띄는 관광 산업개발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거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거창이 지금 다른 인근에 합천 같으면 해인사가 있고 함양 같으면은 뭐 상림숲이라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거창은 실제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휴양지 관광지라는 사항이 좀 없는 것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우리 군민들이 다 아쉬워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사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발굴해낸 사항이 합천천 최상류 지역인 우리 그 남상 월평 쪽 그 대산 쪽이나 남아 초등학교 밑으로 그 산포리 쪽이 그 지역을 다 합치면은 30만 평. 그러니까 저 순천 전원 박람회 부지가 30만 평입니다. 그런 규모의 땅을 국가가 거의 24년 동안에 3번 정도밖에 침수가 안 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우리 거창을 대표하는 관광랜드를 만들자. 그래서 그 처음에는 저희들이 관광 테마파크라는 성격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설계나 자문과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최종적인 안은 거창 창포원으로 창포가 종류가 한 1,500 정도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석창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그 해왔던 창포 머리 감는 그런 어떤 약초 창포부터 여러 가지 다 형성시키면서 거기에 저희들이 그 워터파크, 물놀이 시설, 또 아웃도어 시설, 이런 또 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어떤 농산물 판매 시설, 체험 시설을 포함해서 280억 정도 투입하는 그 사업을 설계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은 거기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가 연결해서 우리 거창에 새로운 명소로 서부 경남의 새로운 명소, 경남의 새로운 명소로서 대표하는 그 관광지로서 저희들이 키워보려고 야심차게 좀 준비를 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에서 보면은 그 읍에서 웅양이나 양각산, 웅양댐 이런 쪽으로도 좀 개발을 뭐 좀 하천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우리 거창에서 보면은 뭐 거창에서 이천 순승대, 뭐 북산 이쪽으로는 많은 거기 되고 가조도 뭐 또 보면은 뭐 저 어상봉이라든지 이런 거기 되는데 우리 저 웅양 쪽으로 저래도 좀 개발을 군에서 조금 할 생각이 없는지 그걸 좀 한 말씀 해보십시오. 개발을 해야죠. 하천 연계해서 이제 우리 하는 사업이 지금 그 시가지 중심으로 하는 생태 하천 공사가 지금 내년까지 이제 끝이 날 거니까 거기에 120억 들어가는데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연계해서 제대로 채택받은 것이 이제 위천 한강 이제 위천천 올라가는 그 위천천 고양아이 정선 고양아이 강 정비 사업이라고 그것을 1차 채택받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끝이 나고 나면은 한강으로도 이제 주상 웅양으로도 또 서투를 찾아서 연계할 수 있는 같이 해야죠. 단지 뭐 시계 차원할 뿐이지 왜 거기라고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지금 88 고속도로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거창 국민들이 통행료 안내기 운동을 벌일 모양입니다. 지금 그 88 고속도로는 말마 고속도로지. 그 우리 호남 쪽으로 가보면은 그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4차선 잘 돼 있습니다. 그 돈을 안 내고도 차가 뭐 100km 이상 달릴 수 있는데 우리 88 고속도로는 지금 거창에서 타면은 대구까지 1시간이 거의 경유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내고 간다는 데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2015년 말까지 준공한다 그러는데 그때까지라도 이거 통행료를 그 안 내고 다닐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뭐 그런 민원이 지금
발생되지 싶은데 군수님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한 말씀해 보십시오. 그 88 고속도로가 실제 지금 현재 요금 내는 것은 그 실제 아다시피 그 반값입니다. 일반 고속도로 요금에 저희들이 2001년도에 그 당시 그 고속도로 문제점 관련되는 어떤 기관끼리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도로공사와 국토부에 상의를 해서 현재 이제 위험 죽음의 고속도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값을 내면서 이제 실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88 고속도로가 연계되는 어떤 그 지방 정부 간의 특정 지역 가야문화권 특정 지역 개발 사업 연계해서 한 1년에 한 2번씩 그 시장 군수들끼리 저희들이 그 회의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년에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서 작년 5월 달에 8개 시장 군수가 됩니다. 88 고속도로 주변에 영원함을 합치면은 그런 시장 군수들을 같이 그 국토부 장관실하고 기재부 이렇게 같이 방문을 동시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얘기한 사항이 첫 번째 고속도로 요금이 부당하다. 지금까지 반값 해주지만 이렇게 사안이 공사하니까 더 불편하다. 이거는 지방도도 안 되는 수준인데 요금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까지 1년에 예산이 공구별로 120억 정도 남짓하기 때문에 이 당초에 저희들이 2013년이라 한 사항을 지금도 이렇게 가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강력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금 면제는 실제적으로 고속도로라는 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다. 그 대신 2015년까지 조기 준공하는 데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래 확답을 받고 왔는데 올해부터 예산이 한 공구에 250억씩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예산을 처리 못할 정도로 바쁘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기에 빨리 준공을 2015년도에 계획대로 준공을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래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금 면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당시 한번 또 그런 어떤 정부의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면 고맙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지금 이거 불편도 느끼고 돈 내는 것도 아까워하니까 예. 다시 한번 군수님이 기회가 되면은 예. 우리 국민들이 또 이런 민원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중앙정부에 저희 지역의 민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 우리 신성분 무용과의 소통은 원활합니까? 그럼요. 풍문에 의하면 뭐 별로 좋지 않다고 이런 말이 되고 나오는데 이것을 확실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신성보 국회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을 하고 또 중앙에 아까 우리 법조타운 문제라든지 여타 저희들이 지금 우리 다른 지역은 다 못 그러는데 우리 읍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끈역변 정비 사업이나 지금 면소지 정비 사업 60에 70억 들어가는 걸 올해까지 12개 읍면을 다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할 때 심사를 다 공모 사업입니다. 이런 거 할 때 신성호 의원님께서 농산위원회를 하시면서 다 앞에서 길을 터주시고 저희들이 잘 만들고 그리고 또 앞에 호흡이 맞춰가지고 정말 이렇게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 정말 국회의원과 저희 군수와 또 다른 선출직도 같이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호흡이 너무나 잘 맞았기 때문에 잘 해왔다 생각하고 정말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정치하실 분이 정말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호흡은 정말 잘 맞다. 그럼 혹시나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어떤 중앙 예산이나 어떤 이런 심사나 이런 거 농식품부나 이런 데 있을 때 예. 군수님이 당연히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또 전화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기술센터 같은 소장이나 과장이 예.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전화를 해가지고 국회의원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모든 게 지금 다 국회의원한테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기본적으로 통하고 또 이렇게 어떤 가야 될 어떤 루트나 이런 걸 또 말씀드려놓고 요 정도 했으니까 국회에 넘어해 주십시오. 또 국회의원께서 돈 정보가 있으면 이런 게 있으니까 자료 만들어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어느 지구보다 수상도 그렇고 공모사업 이렇게 되어오는 게 그 호흡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말 호흡이 잘 맞습니다. 호흡이 잘 맞아야 거창 군이 덕이 되고 우리 감사님 덕이 되지 호흡이 잘 안 맞으면은 상당히 좀 잘 안 좋지요. 예, 당연하죠. 그렇게. 근데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히 알지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내년은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예. 출마한다면 무슨 공약을 제시할 건지 생각나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민선 5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거창의 100년의 미래를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그 하드웨이적 성격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진행을 해오고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2, 3년이 지나면은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아마 변화된 더 큰 우리 거창의 모습을 국민들이 느끼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100년의 준비의 기간이었다면 내년부터는 그것을 달성하는 기간으로 또 민선 6기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 되는 어떤 정책들이 뭔가 성과를 낼 때 지역의 발전이 크게 기여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에서 하도해진 성격 측면에서는 이제 민선 5기 때 많은 준비를 했다면은 6기 때는 소프트하게 정말 국민들이 체감이 더 닿는 또 운영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포함한 그런 것에 대해서 역점을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지속 가능적인 그런 어떤 정책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뭐 거기까지 어떤 말씀드린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마음의 준비는 내년 민선 6기에 대한 그런 준비는 확실히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은 어릴 적에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릴 적에 꿈이. 제가 어릴 때 뭐 꿈이라 하면은 이 꿈의 어떤 형성은 아마 고등학교 제가 1학년쯤 왔을 때 형성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학교 다닐 때 진짜 아버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어하는 가정에서 보면서 어머님께서 너는 아버지 같이 이렇게 사업을 어째 하니 하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안정적인 직업이고 하니까 공무원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어떤 일에 부모님한테 제언도 받고 저도 또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또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 그 방향을 잡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저 재작년인가 아련고등학교에 그 특강을 갔더니만 그 교양선생님께서 이제 선배가 특강 왔다고 정교수님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가 이 선배님은 그 당시에 생활기록부에 보니까 꿈을 적어놨는데 거창 군수라고 적어놨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안 났었는데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그 꿈에 대한 생각을 그래 해보곤 했었습니다. 그 당시 실제로 거창 군수라고 적어놨습니까? 저도 이제 그 당시 잊어버리고 몰랐는데 그 교장 선생님께서 보시고 그래 소개를 그래 하시대 정교수님한테. 근데 참 그 꿈대로 되기가 쉽지 않는데 참 군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운이 좋았던 까지. 그리고 그 현재 이제 어릴 적에 꿈은 다 이뤘는데 현재 우리 앞으로 우리 거창 군민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군수님이 앞으로 남은 실제 이제 군수님이 군수 되는 꿈보다도 우리 거창 군민을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우리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한 3년 이상 더 일을 해왔는데 그 정말로 그 지역을 30년 동안 공무원 한 어떤 그런 어떤 노하우와 또 작지만은 가지고 있는 작은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전국 자치단체 10%의 명품 자치단체들을 만들고 정말로 불행하고 힘든 분 없는 정말 행복한 거창 또 정말 교육이라면 앞장서가는 교육도시 거창 이런 어떤 우리 거창 속에 우리 국민들이 또 후손들이 정말로 또 살아보고 있는 또 살고 싶은 그런 거창을 만들자는 것이 제 개인적인 꿈입니다. 그런 꿈들이 이제까지 하나하나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달성할 수 있게끔 다리에 힘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거창 군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민선 5기를 이끌어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그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이상의 힘으로 남은 기간 또 더 남은 기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 우리 국민들이 주시는 그 믿음과 또 용기와 또 격려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제는 행정에서 하는 시대가 지났고 국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 거창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우리 하나의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주실 때 우리 거창은 더 크게 승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이끌고 같이 합쳐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그런 성원을 지속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